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유선영입니다. 자, 오늘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어요? 제가 본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다니 제가 오늘 저한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에요. 사업 강의를 본사에서 처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웃으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본사에 오셨는지 아마 제가 처음 이 본사에 와서 강의를 들었을 때 마음이 생각나기 때문에 다 알 것 같아요. 이 유산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큰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꿈꾸고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이 자리에 지하철을 타고 막 왔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5년 전 제가 선택했던 유산화로 저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도 지금 어느 정도이실까요? 무지막지하게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맞아요. 저도 유산화를 알기 전에는 뭐 그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알고 보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그런 계획 없이 현실만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물어보면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분 하나 100%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또 돈이 없으면 불행하죠. 그렇죠?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럼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유산화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저희 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전직은 손해사정사였어요. 혹시 어떤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보험금을 청구하면 제가 사정을 해서 지급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보험금 많이 청구하시죠? 엄청 하시죠? 일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 이 일이요. 남들이 보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굉장히 고된 일이었어요. 보험금을 왜 우리 가입할 때는 이제 다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만족할 만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그 욕이 올까요? 저한테. 저 같은 이런 손해사정사들한테 그런 불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연봉이 그렇게 작진 않았지만 여자로서 작진 않았지만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이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작은데 보험금 청구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럼 담당자분들이 문자 오죠. 띠링 3일 이내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요. 건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야근을 하라고 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당량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시, 11시까지 야근하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었고요.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해봤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그 200만 원, 300만 원 제가 최고로 많이 벌었던 게 한 3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참고 이 직장인의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쑥 데려가던가요?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다 미스신 것 같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백마탄 왕자 맞으셨나요? 저는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로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를
꺼내주지 못하는 그런, 왜냐하면 직장인이었고 그냥 같이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살고자 맞벌이로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육아를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요거 보면요, 제가 이제 워킹맘으로서 삶의 고충이 요거는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이게 2012년도인가에 썼던 글이에요. 저희 아이 예쁘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워킹맘들의 고충이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 글 보시면 저는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과연 왜냐면 다 맞벌이를 하고 잘 살고자 하는 이유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일하시나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내 미래, 내 노후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일한다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아이는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 나는 해줄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9%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 일이 너무 힘들고 아이와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99%였다면 1%가 돈 때문에 못 그만두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1%가 그 99%를 이겨버리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7년 동안 맞벌이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둘째를 출산하고 굉장히 삶의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졌던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둘째가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는 그 기간에 아이 터울이 한 6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큰애랑 작은 아이랑.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워놨는데 다시 또 육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깝깝하고, 그리고 노산이었겠죠. 6살 차이가 나니까. 살이 이렇게 있는 대로 쪘어요. 그래서 정말 산후 우울증이 오고 정말 행복 지수가 바닥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둘이 벌다가 외벌이가 육아휴직이니까 벌이가 줄었겠죠. 그런데 아이가 하나에서 둘이 됐어요. 그리고 돈은 더 많이 들고 다시 복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모유수유, 아이 10개월 때, 둘째 10개월 때 모유수유를 끊어야 복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단유 마사지를 받으러 마사지 샵에 갔다가 지금의 누굴까요? 네, 투스타 다이아몬드인 유경란 원장님, 그때 원장님이었죠.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7년 전에 제가 봤던 원장님은요, 그냥 원장님이었어요. 그냥 퉁퉁한 원장님. 그런데 7년 후에 제가 둘째를 낳고 다시 갔는데 굉장히 뭔가 달라져 있고 생기 있어 보이시고 굉장히 찌들어 보이셨는데 뭔가 살도 막 10kg 이상 빠지시고 그런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좋다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뚱뚱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살이 쪘냐며 팩폭을 날리셨어요. 그래서 저 한약 먹고 다이어트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복귀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약을 먹겠다니까. 미쳤냐고. 한약을 왜 먹냐. 건강을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원장님 원장님이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막 그때 이제 쉐이크를 타시면서 먹어보라고 얘기하고 맛있죠?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쏠락 넘어갔어요. 그래서 맛있네요. 저도 이걸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금액을 물어봤더니 뭐 한약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트로 처음에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뭐 네트워크 마케팅 일인지 이런 일인지 전혀 모르고 다이어트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먹을 거면 설명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가서 설명을 들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부업으로 이 유산화라는 사업을 시작했고 4년 반이 되었는데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때 당시에 직장인이었죠. 그리고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야 겨우 뭐 300만 원 정도 버는 수입인데 그분은 4년 반 동안 그것도 부업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주급으로
예, 저의 월 소득을 금액 얘기하면 안 되죠. 월 소득을 막 먹는 더 넘어가는 그런 수입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뭐지? 과연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10시, 11시까지 야근해야 겨우 그거를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분은 부업으로 주급으로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을 더 넘어서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저희 엄마가 좀 이런 귀가 되게 얇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 네트워크 마케팅 굉장히 많이 섭렵하셨는데 단 한 번도 성공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하셨으면 제가 같이 하고 있었겠죠.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이런 일은 해봤자 안 돼. 그런 편견을 제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저희 어머님은 또 제가 손해사정하고 따지는 것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도 이제 요 일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이 생각나셨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얼마나 저랑 하고 싶었을까요? 딸이니까.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일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엄마랑 성격이 달라요. 제가 아니면 죽어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고집이 좀 센 편이라. 그래서 엄마가 하는데도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소득을 벌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라고 듣다가 돈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경험은 없지만 엄마를 통해서 들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달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다르다.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일들과 굉장히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뭐 사실 안 해도 되고 윗사람만 돈 벌어 가는 거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만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를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지금 나를 위해서 200만 원 정도는 여유롭게 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았을까요? 100만 원 저금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7년 동안 맞벌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생활비로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지 몰랐어요. 정말 돈이 모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200만 원 생활비도 못 받고 있는 저에게 200만 원 여유롭게 나를 위해 쓰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나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 나는 지금 당장만 살고 있는데 내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쳇바퀴처럼 도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럼 5년 뒤, 10년 뒤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더 많은 소득을 벌 수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부업으로 그런 소득을 벌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본사의 유산화를 알아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내 미래가 불안한지. 그런데 이 유산화를 알면서 이 사업 설명을 자꾸 듣게 되면서 굉장히 내 미래가 불안하구나. 부수적인 수입이 없으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부수적인 수입 얻을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네. 유산화 말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저처럼 많은 분들이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서민으로서 고민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런데 취업 시장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더 잘 살고자 여러 가지 일을 찾아보지만 지금 취업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상황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인데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휘청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학생들의 진로 한번 보실까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도 다 그렇게 돈 들여서 그죠? 공부해요. 이거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TV에서 나온 그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런데 문과, 이과로 나눠서 정상계, 인문계 열심히 공부 3, 4억 들여서 자식들 잘 키워놨는데 결국은 뭐예요? 부도나서 치킨집 하거나 백수였다가 치킨집 하거나 자영업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위해 15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좀 현명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손해사정대 유산화. 제가 5년 전에, 저는 지금 이 사업을 한 지 5년이 되었는데 5년 전에 만약에 제가 손해사정을 그만두지 않고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삶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손해사정에서 벌었던 수입을 2년 만에 유산화에서 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편견이 심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편견에 휩싸여서 이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저는 5년 전과 똑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유산화 이 일을 전달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바쁘죠. 누구나 다 바빠요. 바쁜 걸 끝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 일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사진에서처럼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현명하게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변화된 비즈니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부자가 되려면 어떤 방식의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아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보셨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난 지금 권리소득, 사업가나 투자가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나는 직장인이다. 백수세요? 자영업자다. 한 분? 다 무슨 일 하세요? 유산화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저도 직장인이었고요. 이 일을 알기 전에. 그리고 저희 신랑도 직장인이었어요. 뭐 다른 일을 해봤자 자영업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래요?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이 되는 일이래요. 그럼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여기서 돈이 나올까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못 나갔어요. 만약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수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일, 그거를 노동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가, 투자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권리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사업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시스템이 돈이 되는 그런 수익을 우리는 만들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대요. 자, 그럼 권리소득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자, 내가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제가 만약에 그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직원하고 회장님 중에 누가 더 많이 기업을 만들 때 누가 더 많이 고민하고 일을 할까요? 네? 회장님이 많이 일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시스템을 돌리고 나서 지금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회장이 많이 일을 할까요? 직원이 많이 일을 할까요? 직원이 훨씬 많이 일을 하죠. 그런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어가나요? 회장님이 훨씬 많이 벌어가요. 그런데 회장님이 많이 벌어간다고 해서 사원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게 시스템적인 소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또 있고 또 건물을 사는 것도 있고 내가 책을 쓰거나 노래를 만드는 인세 수익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다들 되시나요? 저는 안 됐거든요. 글 쓰는 재주도 뭐 만들 수 있는 아이템도 그런 뛰어난 안목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입니다. 자, 이런 위의 두 가지 방법은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 일반인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가 활용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유일하게 권리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통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그럼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자, 회사는 저에게 제품을 공유를 해줍니다. 그럼 저는 제품을 먹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아까 셀러비브 강의 들으셨죠? 피부가 반짝반짝 빛날 것 같으시죠?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서 써봐서 그 공유를 해줬어요. 지인에게. 그랬더니 지인이 또 제품에 만족을 해서 전달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를 정보 전달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유산화 사업이 어떤 일이냐면 정보 전달 활동을 하는 일이에요. 자, 이거를 바로 권리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제가 전달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으면 그 다음은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 수익이 되는 그런 일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 어떤 게 있는지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에어비앤비 다들 아시죠? 자,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집이 필요한 사람과 집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줬을 때 소득을 벌어가는 회사예요. 자, 이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한 채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연결을 해주는 그 일로만 소득을 수억 원을 받아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버. 저희는 이제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버라는 시스템은 차가 필요한 사람과 또 차가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줬을 때 돈을 벌어가는 회사예요. 또 카카오톡 많이 이용하시죠? 처음에 카카오톡이 생겼을 때 문자가 그때 당시에 100원 막 이렇게 50원, 100원 할 때 무료로 이 문자를 보내게 해줬어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똑똑한 그죠?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람이 모이면 이런 공유하는 일들이 가능한 거라는 거를 이미 이때 알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 안에는 뭐 안 되는 게 있나요? 은행, 뭐 카카오 택시, 뭐 다 할 수 있죠. 뭐 쇼핑.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수억 원의 돈을 벌어가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떤 일을 해야 돈이 되는 일일까요? 이렇게 공유해 줬을 때 내가 좋은 제품을 남들한테 전달하고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소득이 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유산화라는 회사는 어떤 일이라고요? 제가 먹고 쓴 그 제품을 전달했을 때 그들이 먹고 썼을 때 돈이 되는, 그러니까 공유해주는 일을 유산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과 세계 1등하는 영양제 제품을 연결해 줬을 때 돈이 되는 일을 저희는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저희 유산화의 일입니다. 어려우실까요? 그냥 좋은 거, 왜 저희가 만약에 옷을 이렇게 사요. 그럼 이제 쇼핑몰에서 쇼핑몰 사거나 이제 광고를 보고 사겠죠. 그러면 이제 김땡이 뭐 송혜교 분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내가 입었을 때 그 옷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혹시? 아무도 나는 송혜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난 김태희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이미 많이 너무 잘 아세요. 본인 자신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뭘 봐요 우리는? 후기 보죠. 그죠? 사용 후기. 진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네 이 옷은 그리고 안 사죠. 이렇게 후기를 보고 우리는 모든 그 제품을 구매를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먹고 쓴 후기를 전달했을 때 당연히 전달이 훨씬 잘 되겠죠. 자, 나로 인해서 소개를 한 달 안에 2명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쭉 보시면 또 내가 전달한 한 명이 그 한 명을 또 소개하고 또 한 명이 또 한 명을 소개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6개 연결의 대가로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일인데요. 만족한 소비자들은 누군가를 연결하면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 됐을 때 내가 한 달에 2명에게만 전달해도 몇 명의 회원이 생겨날까요? 누적 숫자 보시면 255명.
7개월 만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배가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은 내가 다 전달하지 않아도 먹고 쓰고 전달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7개월 만에 이런 소득을 만든다면 아마 255명의 내 산하 그 밑에 소비자나 사업자로 있다면 소득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을 좀 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시장이 21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얼마의 유통이 이 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5조 2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요. 자, 5조 2천억 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법적으로 회원 직접 판매 회사는 소비자, 우리 같은 판매원에게 35%를 법적으로 공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조 2천억 원의 35%면 얼마일까요? 자, 산수가 저도 잘 안 되는데, 자, 2조 정도 되겠죠, 대략. 그럼 2조라는 돈을 누군가는 현명하게 제품을 먹고 전달해서 내 주머니로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여기 모였죠. 근데 내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2조라는 돈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준다는데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시장이 점점 이 네트워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마 10년 전보다 지금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라는 거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귀 닫고 듣지 않고요. 제품을 하나씩은 아마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제가 생각하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부모님들한테 엄마는 그 흔한 땅 하나 안 사놓고 뭐 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좀 원망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때는 아마 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 흔한 네트워크 하나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 이렇게 많아요. 자격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 사이드 잡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즐기면서 돈까지 벌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 자격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컨벤션 이제 그 하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 컨벤션을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거 외국 분이 휠체어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리가 아프신가 보다라고 이제 이렇게 쑥 지나갔는데 저희가 컨벤션 가면 직급별로 목걸이가 색깔이 달라요. 파란색은 그냥 일반 리더님들이고 골드는 노란색, 뭐 루비는 빨간색, 뭐 에메랄드 초록색 이렇게 하는데 딱 지나가는데 그분이 빨간색 목걸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이렇게 사지 멀쩡한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필요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이 되는 사업 그런 일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시스템을 있는 사업을 선택할 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요.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망했어요. 예를 들어 안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그럼 그게 회사가 망하는 게 제 책임일까요? 제 책임은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회사가 망하는 건. 그렇지만 저의 잘못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를 잘못 선택한 잘못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 선택할 때 탄탄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좋다 먹어봐라 얘기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탁월한 제품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도 좋아, 회사도 괜찮아. 근데 돈이 안 돼. 그러면 그 제품만 먹고 쓰면 되겠죠. 그렇지만 수익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을 꼭 따져보시고 회사를 고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회사 이런 기준에 유사나라는 회사가 부합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나는 시작부터가 조금 다른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면역학
박사님, 세포를 공부하시는 과학자십니다. 과학자가 만든 영양제 회사예요. 믿음이 가실까요? 네. 일반 기업인이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모토, 창립자의 마인드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신대요. 굉장히 멋진 비전이신데요. 이 한 사람의 비전으로 시작해서 이 유산하라는 회사가 굉장히 투명하고 탄탄한 그런 그 회사로 지금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분이 위키피디아에도 검색해 보시면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신 걸로 나올 정도로 면역학 역사상 대단한 발견을 하신 과학자십니다. 그런 분이 저희 창립자예요. 이분이 처음에 이 유산하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부모님이 질병으로 이런 대사질환으로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본인이 세포를 공부하는 과학자인데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진단시약, 그에 맞는 진단시약으로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실 전염병, 예전에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는데요. 지금은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지 않죠. 자, 코로나로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암,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훨씬 많아요. 그러면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분이 영양제 시장으로 눈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혹시 서플리먼트라는 공신력 있는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영양제 시장이 턱없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산하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되셨고요. 제품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92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창립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제품을 OEM을 주지 않고 자체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체 생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체 생산을 하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쓴다면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내가 굳이 공장장에게 내 기술력을 알려주면서 OEM을 맡길 수 있을까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누구나 똑같이 찍어내는 제품이겠죠. 그런데 자체 생산을 한다는 건 그만큼 뛰어난 퀄리티와 제품력,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하고요.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모든 제품이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주에서 만들어져서 저희가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는 제품력이 튼튼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28년간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어서 24개국 어디라도 나가서 일을 하시면 지금 코리아에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 그대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글로벌한 사업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나이스라는 미국 최대 증권 거래소입니다. 저도 주식을 잘 몰랐는데요. 유산화를 하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코스닥이 있고 코스피가 있죠. 그럼 코스닥은 어떤 회사들이 상장이 될까요? 중소기업들이 상장이 되는 게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는 대기업들이 상장되는 거예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스와 나스닥이 있는데 나스닥은 중소기업, 이 나이스는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그런 증권 거래소예요. 그런데 유산화가 2011년도에 이렇게 나이스라는 대기업으로서 상장이 된 탄탄한 회사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선택하실 때 회사가 탄탄한지 제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식에 상장이 되려면 투명하게 우리가 그 회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내 권리소득, 내 미래를 맡길 일을 내가 선택을 하는데 불투명한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에 되어 있는 회사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산화는 2003년도에 코리아에 진출된 이후에 서울 제527호로 단 한 번도 번호가 바뀌지 않고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유산화의 제품은 자 회사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죠. 회사 어때 믿을만 하신가요? 자 괜찮은 회사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 회사 탄탄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 어떨까요? 아까 우리 그 앞서 셀라비브 강사님이 얘기해 줬듯이 뉴트리션 제품이 있고 클린 다이어트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 시장이 앞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올 산업이라고 이 폴 제임 필저라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 이 새로운 백만장자들에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요, 지금은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뭘 신경을 쓰느냐, 아프면 다 필요 없죠. 돈이고 뭐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폴 제임 필저가 말했듯이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제가 아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눈 크게 뜨고 찾아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어느 시장을 보셔야 돼요? 예, 건강, 웰니스 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다니까 이 사업을 선택하면 흔들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자, 유산화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 영양제, 화장품, 그다음에 샴푸, 린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회원 직접 판매 주요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세제를 만드는 전문 기업에서도 1위는 영양제가 팔린대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시장에서 유산화는 이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이 서플리먼트,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그런 그 공신력 있는 책자에서 20년간 단 한 번도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그런 뛰어난 제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성 없고 효능 높은 제품 1위로 선정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PDR, CPS, 약전에 의사들이 보는 약전에도 유산화의 제품이 등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을 17년 연속, 그리고 컨슈머랩이라는 소비자 단체에서도 6년간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되게 뜻깊은 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컨슈머랩,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네요. 컨슈머랩이라는 이 단체는 소비자 단체인데요. 외압을 받지 않는 그런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이 진짜 그 제품력을 하는지를 테스트해서 통과가 된 제품만 본인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1위를 6년 동안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제품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 부분에 헬스팩 3년 연속 비타민 수상했고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받았어요. 2021년 작년에 헬스팩과 뉴트리밀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뿌듯하게 이 제품을 전달하실 때 자신감 갖고 이거 안 먹으면 건강 나빠질 거야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정말 700회가 넘는 그런 다양한 수상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입이 아플 정도죠. 뭐 다른 회사들은 뭐 하나 타고 굉장히 크게 이슈를 시키지만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어려울 700개 이상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운동선수, 몸이 재산인 운동선수도 유산화 제품으로 본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고요. 여기 황태현 선수 보이시죠? 자, 저는 요번에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막 우라통이 터졌다가 막 갑자기 금메달 따서 진짜 통쾌하게 봤는데, 이 황태현 선수가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는 거를 금메달 따고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유산화 때문에 금메달을 딴 건 아니겠지만, 자, 유산화로 건강을, 본인의 몸을 챙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저희가. 그래서 네, 저 물 한 번만 먹고. 죄송합니다. 일이죠. 그래서 이 그 국가대표 선수들, 몸이 재산인 선수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아무거나 먹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후원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아디 땡땡 뭐 이런 옷 같은 것도 어떨까요? 제일 최고급으로 운동선수 좀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몸에 넣는 영양제 아무거나 후원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평생 그 경기 하나를 위해서 몸 바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거나 먹지 않으실 건데, 유산화 제품으로 지금 후원을 받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제품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뛰어난 제품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요. 유산화는 온리 프롬 유산화 연구진을 이 건강기능 식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연구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최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제품력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전달하실 때? 네, 마음에 드시죠? 네.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원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다.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했을 때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일이고요. 또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산화를 처음 알아봤을 때 이 일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 해볼까? 근데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하라고 했으면 절대 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위에 스폰서님들이 계셨고 함께 하는 형제라인 리더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룹 시스템에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저는 손해사정 할 때요, 저 혼자만 미친 듯이 하면 되고요. 신입이 들어오잖아요. 일 안 가르쳐줘요. 나 바쁘니까. 알아서 눈칫밥으로 이렇게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시스템에서 알려주고, 셀미팅에서 알려주고, 홈미팅에서 알려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일은 저는 이 유산화 일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핸드폰 하나로도 비즈니스가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유산화 보상 플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유산화는 프리퍼드 커스터머, 소비자로 나는 이 좋은 제품을 나만 먹고 쓸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소비자 하시면 됩니다. 그냥 10% 싸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한테 전달 한번 해보겠어. 라면 2만 원 차이로 이 캐시백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산화 첫 번째 보상 플랜 특징이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여러 다리를 찢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 2명만 소개해도 돈이 되는 플랜입니다. 바이너리 방식 자체 한국말로 양갈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명만 소개했을 때 돈이 되는, 내가 여러 명을 소개했을 때 돈이 되는 일이 좋을까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2명 소개했을 때 돈이 되는 일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바이너리 방식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가 아까 내가 먹고 쓴 일을 공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제품을 먹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산화는 하나로 약 50만 원 정도 먹고 썼을 때 온라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가게가 하나 열립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방식 중에서 유일하게 가게 3개를 주는 회사,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는 회사는 유산화밖에 없습니다. 대신 400, 500포인트, 하나로 한 100만 원 정도 먹고 썼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가게가 열려요. 자,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으로 작은 수입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헛땡땡 같은 경우 막 500만 원 이상, 뭐 300만 원 이상 이런 금액을 들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유산화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죠. 자, 50만 원 정도 제품 먹으면 내가 충분히 리셋을 느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 한번 느꼈으면 유산화 제품을 흠뻑 느꼈으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게를 하나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3개를 열려면 100만 원 정도면 전 제품 다 먹어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100만 원 정도 먹었으니, 전 제품 다 먹었으니 돈을 벌 수 있는 가게를 3개를 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3개를 줍니다. 자, 제가 이따가 가게 하나와 3개가 소득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시고 돈을 좀 벌어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다 3BC로 선택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상 플랜 특징, 주급 회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사업하면서 단 한 번도 주급이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 일한 걸 그 다음 주에 꼬박꼬박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평한 소득을 주는 회사입니다. 자, 어떻게 돈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대부분 일반적인 회사들은요, 지금 시작하면 직급이 얼마 되지
않으면 똑같은 매출을 일으켜도 3% 받아가고 또 진짜 열심히 해서 직급이 올라가면 12% 위에 있는 사람들만 뭐 21%를 주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밑에서 일해봤자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인프라가 많은데 소득까지 많이 준대요. 그럼 위에 사람만 돈 벌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렇지만 유산화는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20%, 저처럼 5년 된 사람도 20%, 저한테 소개시켜준 10년 된 분도 20%, 누구나 똑같이 동일하게 20%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공평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2명 내지 4명에게 이 제품을 소개해서 먹게 됐을 때 나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4명을 소개했을 때 그 4명이 저처럼 가게 하나를 열고 이 일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면 월 수입 20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단계 또 이들은 제가 김, 안, 황, 박을 제가 소개했지만 또 이들이 또 저처럼 4명을 소개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4명을 소개했을 때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라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2단계로 내려갔을 때 8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3단계 됐을 때 320만 원, 그리고 4단계 때 1280만 원, 소득에 20만 원, 80만 원, 320만 원, 1280만 원 이렇게 확 늘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자 졸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이 일을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 4명의 파트너까지 제가 이 일을 진행한다면 월 1,700만 원의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리고 유산화는 이게 굉장히 특장점인데요. 무한대의 중복 매출을 끝없이 인정해줘요. 단계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인맥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저 그래도 할 수 있나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산화는 이렇게 중복 매출을 끝없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그 밑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이 내가 많지 않아도 내가 소개한 사람의 인맥으로라도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실적을 이월해줘요. 이거는 마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마감이 있는 회사는 사이드 잡으로 가져가기가 쉬울까요? 월 마감해야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이드 잡 할 수 있겠어요? 본업이 집중이 안 되겠죠. 근데 유산화는 무한 이월해주기 때문에 점수가 돈으로 받아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이드 잡으로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한대의 소득을 벌어갈 수 있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주는 회사예요. 자, 중복 매출이 끝없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먼저 시작한 사람은 계속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불로소득을 유산화는 방지하기 위해서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무한소득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한 가게당 5,000점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2명을 소개했을 때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어떻게 무한대의 소득을 받아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2명을 소개했을 때 그 2명이 그냥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저처럼 이 사업을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파트너들이 이렇게 2명이 생겼어요. 그럼 그들이 이 안에서 잘 성장하게 제가 가르치고 배우게 하면 이들이 이 안에서 잘 정착해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러면 이들도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2명 소개 제대로 된 리더를 파트너들이 있으면 저는 앉은 자리에서 기본급으로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 하나 5,000점을 완성했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렇게 완성이 되고 더 이상의 소득을 받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일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는 무한대의 소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가게를 증정합니다. 한 가게를 완성하면 2개까지 4번, 5번 가게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2명을 소개하고 하다 보니 노하우가 쌓여서 또 한 명한테 제가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달을 했더니 또 이분도 사업을 잘 진행을 해서 자, 2번 가게가 또 어느덧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또 6번, 7번 가게가 자, 안 넘어가네요. 6번, 7번 가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자, 한 명을 더 소개했더니 또 이렇게 8번, 9번 가게가 나와서 이렇게 소득을 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게 하나를 완성시키면 골드라는 직급에 월 700만 원을 벌어가는 사람이 되고요. 두 개를 완성시키면 루비라는 직급에 월 1,500만 원, 에메랄드 2,400만 원 이렇게 쭉쭉쭉 가게를 완성해 나가는 일. 그리고 지금 저희 코리아에서는 13스타 다이아몬드 저희 최고 스폰서님이신 박정자 편학번 스폰서님이 이 그 소득의 제한이 없이 지금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훨씬 많은 13스타 다이아몬드세요. 더 훨씬 많이 성장하시겠죠. 13스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14, 15, 16 이렇게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미래를 따라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원수당 외에도 이런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지급해요. 이 평생 매칭 보너스는 뭐냐면요. 자, 내가 소개한 사람이 벌어가는 금액을 평생 동안 유산하는 15%를 저에게 보너스로 지급을 합니다. 후원수당 외에 주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 평생 매칭 보너스는 지금 모셔온 분들한테 정확히 어떤 보너스인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국내 여행 프로모션을 달성해서 저희 엄마랑 이렇게 저희 엄마예요. 갔다 왔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섭렵을 많이 하셨는데 성공했다고 했나요? 자,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해봐라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을까요? 머리채를 잡아놓겠다고. 너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비전을 본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했더니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행을 회사에서 보내주었어요. 그때 제가 반대하는 엄마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프로모션을 갔는데 이 활짝 웃는 모습 보이시죠? 굉장히 왜냐하면 다른 타사의 이런 여행들도 가보셨는데 이렇게 직원을 위해주고 이런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여행은 처음이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저희 엄마 크리스찬인데 눈만 뜨면 우리 딸 유산에서 다이아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가족들을 이 여행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는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즐겼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여행은 뭐 리더십 서밋 여행도 있고요. 그로스 여행이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네. 또 이렇게 엄마와 저희 신랑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요. 자, 리더십 서밋은 동남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동남아까지는 장모님한테 저기 양보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그 그로스 여행은요 우리가 가지 못한 여행 뭐 케이프타운 뭐 스리랑카 이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에 굉장히 퀄리티 높은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건 포기 못 하시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회사 연차 내시고 이렇게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엄마와 남편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제가 그 리더십 서밋 때 굉장히 리더십 서밋에 대한 여행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돈 들이지 않고 제 능력으로 이렇게 엄마를 모시고 간 순간이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갔다 오시고 나서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이 여행을 꼭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달성하셔서 부모님 또 남편에게 능력 있는 그런 엄마 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드레스를 여자들이 결혼식 외에는 이런 드레스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유산하는 승급을 하면 승급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공주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무대에 같이 선 사진이에요. 저희 신랑인데요. 네. 자, 마누라 잘 만나서. 네.
좋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루비 디렉터 승급했을 때 저희 파트너들이 깜짝 승급 파티를 해줬는데요. 정말 정말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는 이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잃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순간 정말 내 평생 함께할 사람들을 얻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일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산하는 이렇게 충분히 인정을 해주는 회사고요. 저희 딸이에요. 아까 그 꼬마가 이제 커서 이렇게 저는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의 꿈을 이뤄주고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유학을 좀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는데 유산화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서 제가 여유가 있어서 보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유산화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얘를 충분히 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학 갈 때 제가 골드를 승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거리를 만들고 결단하세요. 자, 이렇게 무한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고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유산화는 왜 먹고 써야 영양제는 매달 먹어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내 건강 챙기지 않고 남들 건강 챙기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겠죠. 그래서 내 건강을 챙기고 일하시라고 이렇게 100포인트, 200포인트 먹었을 때 내 건강을 챙겼을 때 이 모든 여행 프로모션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보너스, 후원 수당까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은퇴 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는 유산화가 오기 전까지는 은퇴에 대한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산화를 알고 나서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의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여기 보시면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자, 제가 좋아하는 유재석인데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시냐? 위기인데도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압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제가 위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위기인 걸 알고 저는 무엇이라도 이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자,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산화를 선택을 하셔서요. 이렇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1위에서 7위까지 꾸준한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이 회사를 알아봤을 때 내가 아니어도 유산화는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성장 흐름에 참여했고 제가 이 안에서 같이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처럼 현명한 선택하셔서 앞으로 은퇴 후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